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싱쇼웨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었던 지난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금융시장은 잠잠했습니다.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간밤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결과였고, 국내적으로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장중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집중해서 추천주와 함께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싱쇼웨이드 2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에 6,000원대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코엘 패션이 눈에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1분기는 비수기를 극복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3월 런칭한 자파 브랜드인 아스테스토니와 칸나, 알베르토 페르마니 판매 호조가 일단 이유인 것 같고요. 1분기가 의류업종의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동종업체 대비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언더웨어나 레포츠뿐만 아니라 명품 자파 위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3월 16일 홈쇼핑에서 런칭한 아스테스토니 가방이 1시간 만에 1,900개, 며칠 기준으로는 약 20억 정도가 완판이 됐습니다. 그 외 칸나나 알베르토 페르마니 등 회당 약 1,000족 정도가 판매되면서 역시 매출 기준 약 20억 원에 따른 매출이 증가됐는데요. 방송 횟수 증가를 하면서 3월 런칭한 아이템들이 홈쇼핑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16년 서울리그와 합작법인이 CF 코스메틱스를 설립하면서 코스메틱 사업에 진출했는데 아마 그동안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코스메틱 사업 확장을 위해서 올해 초 코스메틱 전문 인력들이 영입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올해 안에 2-3개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런칭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신규 사업으로 카스텔바작 친구를 수입하면서 판매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자파 위주의 브랜드 확장을 통한 질적 볼륨 성장이 충분히 올해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라이센스로 들어와서 위탁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부 M&A 및 타 브랜드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사업 확대를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3일 슈즈 브랜드인 헬렌 앤 크리스티를 보유한 H&N KTM 지분 65%를 인수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마 올해 가을 시즌을 겨냥한 슈즈 브랜드 런칭 준비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외에도 많은 타 브랜드와 M&A나 합작법인 설립 검토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브랜드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 향후 성장성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 선절가는 5,7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코엘 패션이었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기업 본연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목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오셨고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손열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주셨던 종목부터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신데 전 종목이 수익권입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세요. 6월 11일 가장 최근에 주신 LG화학이 4.25% 수익권 내에 있고 네이버, 다산네트워크스, LG유플러스까지 모두 오름세입니다. 네이버 매수 시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4%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LG유플러스가 18% 이상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저 이어서 손열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보시죠.
두 분의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6월 7일 아스트와 뉴로스가 각각 7%, 5% 수익을 내주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18%, 5월 31일에 주신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32% 이상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 외 종목들도 기존의 포트 그대로 들고 가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박용경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예, 주셨던 종목 중에서 수익 가장 많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LGU 플러스 18.80% 수익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현대상선이 14% 2위, 국보디자인이 7%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손여루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예, 놀랐습니다.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3종목이나 있네요. 웰크론 32%, 대호 AL이 27%, SKC 코오롱 PI가 23%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도 아마 수익을 만끽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18% 수익을 내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순위 확인해 보시죠. 먼저 4위부터 8위 종목 전문가 이름 보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의 필라코리아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6.7%나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33% 수익 내면서 4위에 이름을 올리셨고요. 장성혁 전문가 사막콘덴서가 33% 수익 내면서 5위, 지금 30% 이상 수익을 내야 8위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손여루 팀장님 웰크론이 32% 수익 내면서 6위입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보겠습니다. 셰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여전히 1위입니다. 6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의 배럴이 45% 수익 내면서 2위, 신섭 소장의 아세스멘트도 여전히 3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수익률 현황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용경 팀장님, LGU 플러스부터 볼까요? 네, 일단 LGU 플러스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12,000원선대였는데 이 자리가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유지, 다시 한번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CJ 헬로의 합병설, 그리고 5G, 그리고 그 5G 주파수에 경매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살릴 만한 뉴스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3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통신 3사, 특히나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다른 KT라든지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지금 5G에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이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하는 이런 단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서 지금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LGU 플러스나 KT, SK텔레콤 등 모든 통신 3사들이 IoT 서비스 그리고 AI 서비스를 지금 새로운 사업 모델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사업 영역,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LGU 플러스 박용경 팀장의 종목입니다. 통신 3사 중에서 탄력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저희 이번에 손여루 팀장님 종목 볼게요. 매수 2주 만에 전체 전문가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린 웰크론 보겠습니다. 지금 32%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이 된 거죠, 전문가님? 예. 네, 일단은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요. 최초에 제가 남북 경협이 주목받기 하던 개성공단 관련 종목, 대북 송전 관련, 그다음 철도 및 시멘트 관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이 되기 전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DMZ 관련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적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웰크론이 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 통화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이제 앵커님께서
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목표가를 6,6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보시면서 매일 매주 분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웰크론 23%나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던 종목입니다. 목표주가 상향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시고요. 저희 짧게 오늘장 투자 전략 박용경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 남북 정상급 인사들이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아직까지 남북 경협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실 때는 급등이 되었던 부분보다 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좀 골라서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월 14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오늘 흐름 어떨지 먼저 볼 텐데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끝까지 시장 변화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피겠습니다. 예, 현재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밀리면서 좀 오늘 하락폭이 크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49,000원 선도 붕괴가 돼서 48,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까지 겹쳐지면서 주가 하락이 연 이틀째 좀 낙폭을 1%대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도 0.1% 빠지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현대차인데요. 현대차의 주가가 급락 출발이에요. 2.5% 정도 밀리고 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3% 하락하면서 42만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포스코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LG화학, KB금융 또 네이버까지 오늘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 0.7% 조정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2,450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나흘 연속 하락세입니다. 0.27% 빠진 872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움직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트룩스마 인기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강세 움직임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신라젠의 주가 역시 0.25%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0.8%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77만 700원 선, 네, 77만 7,000원 선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최고가는 78만 원 선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그 밖의 종목들 나노스가 0.2% 오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보죠. HLB의 주가는 오늘 좀 조정이 나오네요. 1.4% 하락이고 CJ ENM과 셀트리온 제약이 강세 출발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0.45% 조정을 받고 있는데 11만 5천 원이 최근에 최고가였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도 하락으로 장을 마쳤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가 모두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시장 흐름은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때 사야 될 종목이 눈에 띄게 마련이잖아요.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수익률 확인도 할 텐데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 ING생명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NG생명 지금 중간 배당이 지금 뭐 6.5%로 거의 코스피 내 최고 수준, 그리고 글로벌 금융주 내 최고 수준으로 지금 배당을 하겠다.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저금리 시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 뭐 6.5%라고 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 이자와 뭐 다른 펀드의 수익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ING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IFRS 17 도입 시 지금 순자산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업계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률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 그 RBC 비율이라고 하죠. RBC 비율 같은 경우 좀 설명드리자면
전체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얼마만큼 보험금을 잘 줄 수 있는 배수를 좀 말을 하는 건데, RBC 비율이 거의 업계 최고의 순위 450%로 삼성생명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상장한 이후로 뭐 5만 원 이상까지 57,000원까지 그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 그러니까 뭐 KB금융그룹이라든지 신한금융그룹에서 ING생명의 지분, MBK 파트너스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M&A 노이즈 때문에 지금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의 찬스라고 좀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했던 폭이 약 30% 이상 그 최고점에서 약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지금 보시게 되면 37,000원에서 43,000원 사이, 또 박스권에서 좀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요. 한 번 더 37,000원에서 4만원 사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나가신다면 일단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ING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까지 MBK 파트너스에서 체결되었던 ING 금융그룹의, 네덜란드 ING 금융그룹의 그 상표권이죠. 상표권 사용 시점이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ING생명의 리브랜딩 작업이 약 300억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올해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은 되는데요. 일단 이 예상이 되는 이 비용 자체가 거의 ING생명의 한 해 영업이익과 맞먹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NG생명의 자본력이라든지 ING생명에 가지고 있는 젊은 설계사들이 타사 설계사들보다는 굉장히 조금 좀 여력이 좀 뛰어나다. 그리고 그 IFRS 17이 도입되면서 그 회계 기준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상승하는 생명보험회사는 ING생명밖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을 때,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가를 좀 드린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뭐 4만원에서 43,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인 5만원에서 52,000원 사이이지만 5만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선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다산네트웍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지금 최근에 12 발행 때문에 6월 11일날 좀 뭐 4% 이상 급락을 했던 모습, 약 6% 가까이 급락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다산네트웍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흑자 전환을 잘 이뤄내는 기업이다. 그리고 5G라는 큰 거대한 시장 흐름에 비껴나가지 않는, 거기에서 포함이 될 수 있는 핵심 사업군, 초저지연 스위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의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산네트웍스의 이런 기술력들이 지금 인정을 받아서 국내의 5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과 지금 조인트 그 사업을 좀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협약들을 계속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앞으로의 유망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최근에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인 뭐 다산전 솔루션스를 좀 인수 합병을 좀 하면서 일단 지분을 합병하면서 실적 반영이 지금 다산네트웍스에 좀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전년 대비 29.7%의 성장한 약 매출액 1,225억을 좀 전망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다산네트웍스가 또 다른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금
그 5G 통신망을 구축을 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서비스를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산전 솔루션스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 뭐 5G 서비스 확대가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의 가장 큰 하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미국 통신사 5G 상용화가 내년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통신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중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지금 통신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까지 지금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5G 전망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앞으로 이런 그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일단 분명히 6,500원 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뭐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00원 선을 지지선을 보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매수가를 6,500원을 좀 드렸지만 그때 7,000원 사이에서도 시장가로 좀 매수를 하실 분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에서도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좀 대응을 하시되 6,500원 지지선 이탈을 하실 경우에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경우에는 좀 리스크한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6,500원 선을 지지선으로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 그 전고점 8,500원을 뚫어서 9,000원 이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네이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죠. 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인데, 일단 최근에 지금 어제 저희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지방선거 전에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이런 잡음들이 좀 많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라든지 지금 뭐 댓글 조작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특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연루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뭐 경쟁사들이 이런 것들을 좀 물고 늘어지니까 당연히 뭐 기업 이미지라든지 평판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1.7%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해서 기업 이미지와 실적 부분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상승장에 있지만 지금 최근 2017년 최근 52주 최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라고 좀 제가 최저점을 잡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음과 카카오 마찬가지로 AI 사업, IoT 사업, 그 통신 3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지금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인도 지금 네이버 라인 일본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라인을 통해서 지금 자회사로 마련을 해놨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제조업에 좀 포트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IT라든지 이런 금융업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려서 5G 통신업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려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좀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 1분기 비용적으로는 많이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미지적으로는 기업에 실추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지만 기업의 주가가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 90만 원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은경 팀장의 탑픽 종목 봤습니다. 앞서 두 종목은 신규였고요. 네이버는 지난주에 주셨었는데 지금 한 주 만에 수익이 6% 났습니다. 양봉 5거래일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 네이버의 목표 주가는 90만 원입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GMB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1979년에 자동차 부품 및 기계 공구리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하는
수소차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번 주에 뉴로스를 추천드리자마자 수소차 섹터에 좀 강한 움직임이 보여주면서 좋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서 해당 섹터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날아가기 직전, 뉴로스는 거의 날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브리핑을 드렸다시피 전기 수소차에 대한 사업을 접겠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슈는 아직 없었지만 6월 8일에 수소차의 가격을 낮추고 전국에 충전소를 건립하고 2022년까지 15,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 수소차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과 6월 8일에 좀 단기적인 급등 물량이 나왔지만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은 역시 남북 경협에 관심이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은 FOMC 회의나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발표 때문에 좀 단기적인 조정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늘 옵션 만기일 또 동시 만기일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아무래도 좀 조정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하면서 다음 시장을 좀 준비한 관점으로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정책 수혜주와 수소차 관련 섹터 장세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안정적인 수익권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좀 단기 종목이라도 제가 급등락하는 종목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후 정도에 느긋하게 매수할 수 있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GMB 코리아가 한 7,95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밑골이 달리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제 박용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8,000원부터 7,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매수가는 최고점 8,000원 잡고 대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전기 수소차 사업을 접겠다 이런 좀 악재성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탈할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되는 7,300원을 좀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1,2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좀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저항권 두 군데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요건 제가 방송으로든 전화로든 또 중간중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제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동산 2003년 8월에 설립되어 전자, 전기,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과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제 광통신망 데이터를 주고받는 광 트랜시버를 주로 생산하는 5G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근래 많은 전문가분들이 5G 관련 수혜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던데, 저는 이제 삼지전자를 2주 전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금 가치 투자 종목으로서 이제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강세, 이제 6월 15일 날 주파수 경매도 있고, 정부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5G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내밀었기 때문에 지금 가치 투자 종목을 들어가도 좋지만 좀 단기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오이솔루션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좀 단기적인 관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삼지전자와는 살짝 다르게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지만 펀더멘탈이 다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6년 대비 2017년 좀 적자로 돌아섰고요. 연간 실적이 발표된 5월 8일 기점 이후로 이제 적자 발표를 하니까 투자자들의 실망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투매 물량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었고요. 이런 실망 물량을 받아낸 것은 외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5월 17일 기준으로 외인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확인되면서 그 결과 차트상으로도 저점 높이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런 긍정적 모멘텀이 세상 밖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오이솔루션이나 삼지전자나 이런 단기적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간수히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외인의 탈을 빌려 쓰고 매집한다는 관점으로 천천히 진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정규장 시작 시 바로 달려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오후나 내일 오후 정도에 여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매수가를 1,4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시장상 특성상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오후마다 좀 분할 매수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저희가 이제 5G 관련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외인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하락하면서 지지구안으로 작용해줄 가격인 이제 9,800원을 좀 설정하고 대응을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 12,500원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도 중간에 좀 단기적인 저항은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중간중간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고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매우 강했다가 혼조세를 펼치다 못해 약간 조정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지닌 펀더멘탈 충만한 그런 종목에 좀 매수 타점을 안전하게 잡고 분할 매매, 매집해 나가는 관점으로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조정장이 끝나고 반등장이 나왔을 때 반드시 웃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 SDS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정보 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 훈련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드린 종목답게 정통 가치 투자 종목이며 1분기 영업이익이 1,8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스마트 팩토리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삼성 SDS도 2020년까지 지속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좀 단점은 뭐냐면 해당 종목의 퍼라고 하죠. 주가 대비 주당 순이익 비율이 동종업계의 퍼보다는 좀 높은 관계로 같은 매출을 내는 기업들에 비해 대장주답게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고 그 결과 주가가 다소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처럼 50에서 100% 수익을 거두기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무가치가 충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사고팔고 이런 반복 매매를 해주시면 안정적이면서도 맛있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5월 11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외인은 6월 8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든 날짜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은 요 전까지 매도를 하다가 근래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단단한 지지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위치에서 안전하고 단단한 위치에 매수를 해두면 차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후에 좀 한적하게 매수할 수 있는 22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해당 종목의 펀더멘탈 훼손 소식 이런 악재성 모니터링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혹은 남북 경협주의 강력한 제도약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장세가 재개됨에 따라 IT나 정책 수혜주의 관심이 돌아오려다 다시 못 돌아오고 사그라들어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20만 5천 원을 잡아드리지만 사실 이 역시도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26만 원 잡고 대응할 예정이며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하면서 목소리로라도 출연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효리 팀장의 신규 새 종목까지 두 분의 전문가 종목 공개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네이처셀부터 볼 텐데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었고 오늘도 장중에는 25%나 급락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로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사셨던 분들께는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일 것 같은데 일단은 네이처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박용경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지금 줄기세포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네이처셀 그때 올랐던 11월 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줄기세포 관련된 정부 정책을 내놓으면서 차 바이오텍이라든지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모든 줄기세포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거의 두세 배 이상 주가가 올라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자가 배임 혐의로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그런 대표이기도 한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업 같은 경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뭔가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모습을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투자는 하지 않았고, 일단
오늘이나 그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 16,000원 만원대 이상, 만원대까지 또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6,000원대에 갔었던 6,000원대였던 기업이 지금 6만원까지 올라 10배 이상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뭐 수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급락을 지금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좀 안 좋은 모습으로 20% 이상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일단은 지금 뭐 그 급락을 했다라고 뛰어드실 투자자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네이처셀이 연 이틀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가 오늘 1%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 역시 0.97%, 1%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 지금 외국계 매도가 5거래일째 나타나고 있거든요. 손여루 팀장님. 네, 우선 뭐 뉴스상으로 나온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 우려, 이제 갤럭시 S9의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상황,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 이슈가 있고, 덩달아 이제 삼성전자의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던 펀더멘털이 흔들린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과 이제 기관들의 좀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지지구간을 살짝 이탈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고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라 가치 투자 종목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주봉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도 만약 이번 주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이고, 만약 이번 주 뭐 밑골이 달면서 매수 들어와 준다거나 아니면 2분기 실적이 우려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좀 긍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좀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외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외인이나 기관의 특성상 이들이 뭐 장대 양봉 만들면서 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개인 투자자의 투매 물량을 잡아 먹으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 밑골이 달리나, 언제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나 그 시점 보시면서 하락세 그치면 조금씩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량주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확인해보고 들어가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의 주가를 볼 텐데 오늘장 6.7%나 급등이 있습니다. 이슈가 좀 있는데요. 분석 도와주시죠.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테라젠 이텍스라는 바이오주도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일단 재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이오주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장성,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다기보다는 일단 뭐 임상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결과치에 따라서 바이오주는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닥권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를 다지면서 오늘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나와주지 않으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 너무 시선이 지금 남북 경협주라든지 지금 5G라든지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클 보시게 되면 시장이 한 섹터만,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IT라면 IT 다음에 뭐 바이오주라면 바이오주 다음에 금융주, 이런 여러 가지 그룹 섹터주들이 좀 주도를 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송화지 유전체, 유전인자, 유전자 안정성을 최초로 뭐 똑같이 뭐 제2세 송화지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실험적인 결과가 엄박하게 나와 있는 사례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바이오주 그러니까 뭐 제품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시장성 그리고 공시 자료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 좀 접근을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지 않나라고 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테라젠 이텍스는 긍정적인 의견이시죠? 박용경 팀장님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만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이제 보내드려야겠지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한 리뷰 듣는 시간, 또 추천주 하나 더 듣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순위 4위에 휠라코리아를 올리고 계십니다. 지금 33% 수익을 보고 계시고 그 외에 5월 9일에 유닛 테스트를 주셨었는데 지금 주가가 신고가 중이에요. 29%나 수익이 났는데요. 목표가 달성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가 좀 올려볼까요? 예,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22,000원을 드렸었는데 28,000원까지 좀 상향해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일 이제 유니테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었고 앞으로의 좀 전망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외 낸드 고속 번인 장비와 국내 SSD 테스터 부분에서 이제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액이 발생을 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조정될 수 있었고 그 앞으로 향후 유니테스트 경우에는 최대 고객사인 SK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2차 라인에 대한 디램 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고 대만의 이제 남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 발주 규모는 상당 부분이 내년 매출로 반영된다면 매출액은 더욱더 증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신규 고객 장비 발주 역시 이제 처음으로 개시될 전망이므로 내년 디램 고속번인 장비 매출은 올해에 이어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예, 유닛 테스트 목표가 눈앞에 두고 있어서 연결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추천주는 어떤 종목 보셨을지 들어볼까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오롱 계열사로 임대 손상치료, 연골 재생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주력 개발 품목으로는 이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이제 경우고 현재 미국에서 임상 시험 중에 있고 7월에 이제 시작을 될 예정입니다. 이걸 재료로서 최근에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인보사가 뭔가 하면 사람의 정상 연골 세포와 세포 분할을 촉진하는 성장 인자를 가진 이제 세포를 그 무릎 관절에 주사를 해서 유전자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통제 등 최근에 이제 기존 치료제로는 효능이 없는 환자들의 병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골관절염의 치료 기술은 이제 통증을 경감하는 데 이제 주로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이 티슈진의 치료제인 인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완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DMOAD라고 하는데 만약 이번 임상에서 DMOAD 효능을 검증을 할 경우에는 이 골관절염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약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인정받게 되면 약 연간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시장을 좀 선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이 또 급증을 했습니다. 아직 물량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이제 종가 매수에 2분의 1만 매수를 하시고 36,300원까지 이제 밀릴 시에는 나머지 2분의 1 물량을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이제 짧게 잡아서 35,500원으로 짧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동현 본부장은 라이브 매매타임 수요일에 출연을 하시죠. 어제 연결이 못 돼서서 오늘 추가 종목 들어봤습니다. 코롱 티슈진이었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3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평소보다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89% 하락하면서 2446.7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요 50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15분쯤에는 55선까지 올라왔었는데요. 현재는 40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이 778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 하락을 하면서요. 48,00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3% 하락을 하면서 87,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만이 현재 1.47% 상승을 하면서 27만 7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차기 회장 후보를 11명으로 압축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1.42%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3%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는 2015년 이전 자료도 들여다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LG화학과 삼성물산은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네이버는 0.70%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0.51% 하락하면서 870.5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70선에서 출발을 했던 이 코스닥은요 869선까지 내려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외국인이 168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4억 원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81억 원 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상승하면서 10만 5,80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1% 상승하면서 7만 9천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화요일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2%대 하락하면서 10만 1,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나노스, CJENM은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1% 상승 출발하면서 88,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2.55%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 캠텍은 하락 출발을 했지만요. 현재 상승 전환됐습니다. 46,1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5.30% 상승하면서 51,70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동원 F&B가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56% 상승하면서 29만 8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LG전자도요, 실적 예감이 좋아지면서 현재 3.78% 상승하면서 9만 3,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DB하이텍 그리고 금호석유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8.47% 하락하면서 69,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20% 하락하면서 33,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현대건설, 남해화학 모두 오늘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네이처셀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로템, 현대건설, 대하TI, 그리고 5위는 서희건설입니다. 6위 삼성전자, 7위 마니커, 8위는 동양철관입니다. 네, 1위 네이처셀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입니다. 이 화요일 주가 조작 혐의를 받아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네이처셀의 주가는 지난 10월 주당 6,000원대였으나 성체 줄기세포를 토대로 한 관절염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지난 3월에는 6만 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라정찬 회장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네이처셀 압수수색은 회사 의혹을 털고 갈 좋은 계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3.27% 하락하면서 1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서희건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서희건설은 건설 전문업체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남북한 접경지역 지뢰제거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서희건설은 한국지뢰제구연구소와 이 국내외 지뢰제거 사업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5.52% 상승하면서 1,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동양철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동양철관은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에 지난 화요일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북방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번 한 달 사이 20% 넘게 상승한 동양철관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63% 하락하면서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평가 신호가 와 있고요. 오늘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PSK 목표 주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8,000원 주셨었는데 저희가 연결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3만 원 넘었다가 아직도 여전히 목표가 달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여기서 잘라낼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3만원 선에서 3만원 근방에서는 조금 매물벽도 좀 있고 몇 번은 좀 더 부딪혀야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뭐 크게 하락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서요. 우선적으로는 수익이 실현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고 3만원 돌파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뭐 PSK 회사 자체의 본질적인 실적이라든지 뭐 매출, 뭐 영업이익 같은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우상향 가능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 수익 실현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월 3일에 매수가 됐었고 지금 30%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여기서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눈에 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오늘은 KPS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PS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이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 OLED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LED 쪽에 있어서는 뭐 국내 휴대폰 쪽은 우선적으로는 혜택이 됐지만 중국 휴대폰 쪽은 이제 확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애플 아이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혜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가폰까지도 충분히 OLED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2분기 턴어라운드뿐만이 아니라 이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 매출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2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 본격화되었고 2018년도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는 주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자리에서 이 업사이드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지금 자리 11,700원입니다. 바닥권을 11,000원 정도라고 본다라면은 굉장히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면에서 큰 부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PS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급등주 최원도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급등주 최원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장 양지수가 모두 하락인데 앞서 미국장도 빠졌었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1%대 밀리고 있다는 것, 남북 경협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 등등일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네. 제가 항상 이제 코스닥 지수로 제가 분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을 분석을 많이 드리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닥 지수가 85에서 다중저점을 형성을 하고 위에 박스, 즉 이 박스가 약간 고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약간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지수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 밑에까지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번 지수의 저점이 이쪽에 다중저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항상
지수 바닥 쪽으로 내려오면 박스권 매매로 보고 매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후 측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만약에 그러면 야, 이 우로 올라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되는 건데 이 우로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노란 박스 쳐진 부분에서 재매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매매가 박스권 매매라고 합니다. 박스권 매매에서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이익 실현하고 또한 박스권이 돌파하면 이제 계단파 상승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계단파 상승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계단파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중저점에서 여기서 이 지수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매수를 실패했으면 더 올라가는구나 하면은 이 투계단이 시작되는 그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이런 간단한 매매 기법을 하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대북주의 이제 전략, 남북 경협주의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경협주를 거래하면서도 재료 노출 시점, 즉 북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그 만남이 성사돼서 오늘 이제 차익 실현 무물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재료 노출이라고 합니다. 재료 노출. 과거에도 대북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에 갔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때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했고 아직까지는 북미 회담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죠. 조금 더 그 협상의 여지가 또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식 또 잘 매수한다면은 2차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신규로 붙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막 붙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2%면 2%에서 3% 이런 체계적인 매매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대북 테마 매매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체시스를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또 주식 차트를 한번 봐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시스 역시 박스입니다. 아까 종합지수가 박스에 관련이 있듯이 제가 매수하는 시점은 이제 여기고 여기였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매수를 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약 3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한 5%에서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 때 위에서는 박스가 꼭 끝까지 다다른 법이 없습니다. 다 다르란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끝까지 다더라고 교과서처럼 된다면은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이 박스에는 약간 위에서부터 내가 매수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부터는 매수 구간, 어디에서 어디부터는 이익 실현 구간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체이스는 지금 최근 추천들에서 약 30% 정도의 수익, 그러니까 이제 언제 팔았느냐가 문제겠죠. 북미 회담일 정상일, 북미 회담에서 딱 정확하게 팔았다면은 무조건 한 30%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또 이익 실현 나갔다면은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수익을 거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재매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재매수는 최대한 이걸 보고 이제 상대각이라고 합니다. 상대각. 아래쪽이 추세가 저점이 되는 이제 상대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지점이 된다면 한 1,200원 선이 되겠죠. 내가 앞으로 한 1,200원대까지 조금씩 내가 어차피 이익 실현했던 거니까 재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매매의 기법을 굉장히 잘 하셔야지 주식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 서점에 가면은 이런 박스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점 추세선 잡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들이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천주를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조비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비라는 종목은 역시 이제 대북 비료주입니다. 비료주인데 조비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비가 이제 대북 관련주를 제가 사라고 해서 만약에 이번에 대북 관련주를 트럼프 그 북미 회담 일찍 취소할 때 15,000원에 사셨으면 35,000원까지 엄청난 급상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북주를 1월달부터 긍정적으로 보고 대북 관련주를 매매하신 분들은 적게는 한 100%, 최대 100%, 최한 700%에서 800%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라는 것은 좀 떼거지로 움직인다고 그러죠. 많이 움직이는 주식들을 찾아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걸 보고 이제 테마주 매매인데 제가 급등주 전문가라서
매매하는 게 이제 테마주입니다. 저는 지수 관련주는 그렇게 잘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비의 이 주가를 본다면은 여기 이제 3만 원대면 여기죠, 그죠? 3만 원을 저점으로 보고 충분한 하락을 기다리셔야 된다. 충분한 하락을 기다려서 3만 원까지 이렇게 사면은 저점 부분이 아마도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단에 내려와서 며칠 동안 이제 매집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 박스에 대해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 올라가느냐. 요것을 보고 지금의 목표가는 그렇게 많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한 4만 원 정도대를 잡으시고 한 3만 원까지 분할 매집해서 한 4만 원까지 내가 이익 실현하겠다. 그리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추천주 조비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급등주 최원도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진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